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감각들과 다르게 대뇌에 직접적으로 전달돼 특히 기억에 오래 남는 감각은 바로 후각이라고 합니다. 야,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그 초여름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이 나무의 향이라든지 숲속의 향을 맡게 되면은 어릴 적 그 뒷동산에서 뛰놀던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올라요.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 향, 냄새로 떠올리는 그런 추억들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할머님이 해주는 그 맛있는 밥상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되게 배고픈데 갑자기. 예, 예. 네, 그 구수했던 그 할머니 밥상. 네, 그게 생각나네요. 너무 맛있겠네요. 저도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또 개떼 아니겠습니까? 개코예요, 개코. 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문화예술씨의 인생의 챕터는 이 향으로 나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떤 향의 어떤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러 갈까요? 그래야죠. 네. 잠깐만요. 왜요? 우리 코 청소 좀 하고 갈까요? 그래요? 냄새 좋아요. 네. 지금 굉장히 어색했어요. 일단 코 청소 네, 제대로 네, 하고 적극적이시네요. 네,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청소. 네, 네. 알겠습니다. 꼬꼬. 옆으로. 청주시 복명동의 백봉공원 바로 옆에는 찾아오는 이를 향긋한 커피향으로 반기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든 이는 때때로 공원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한 회화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문화예술씨의 주인공이신 백봉 작가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잘 잘 찾아주셨습니다. 예. 아기자기하게 화분도 많고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뻐요. 제가 지금 저 사진 작가인데 막 사진 막 찍고 싶어요. 네.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묵향에 매료돼 가지고 평생 그 수묵화를 하는 그 화가입니다. 또 이 수묵화를 전공하는 과정에서 이 카페를 하면서 제가 또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서 목재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그 목재를 가공할 때 나는 그 나무의 향에 매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드버닝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커피 향에 매료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커피 볶는 그림쟁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은 왠지 그 다양한 그 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성낙훈이라는 이름 뒤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뒤따르게 된 건 무엇으로부터였을까요? 어린 시절 나를 성장시켰던 주변의 풍경과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흙바닥에다가 그림도 막 그리고 그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렸을 때 좀 어떤 재료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편인가요? 물론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흙바닥이라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모래 모아놓고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때 뭐 특별한 재료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는 뭐 크레파스, 크레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거로 그림을 그렸죠.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걸음마를 배우고 할 때부터 벽을 짓고 서서 온갖 돌아다니면서 그 저희 집 그 벽에다가 온갖 그림을 다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제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면은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혼나기도 많이 했죠. 물론. 근데 그 상당히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 좀 색다른 광경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크레파스로 첫 인생 작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작가님의 아버님께서 그림 그리는 거를 응원해 주셨는지 뭐 싫어해 주셨는지? 아버님도 역시 꿈이 화가이셨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화가의 꿈을 포기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미술을 안 하신 건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상업 미술 전국 관광 명소에 그 산 앞에 가면은 그 알림판 그림들 있잖아요. 뭐 그런 그림도 그리시고 한때는 또 극장 간판 그림도 그리시고 했던
자식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아버지를 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겠지만은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버님 자체도 무슨 그 예술하면서 상처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린 제가 그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아주 신기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막 응원을 네. 해주고 그러시지는 않으신 거고. 그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예. 속으로 응원하셨을지는 예, 몰라도 예. 그래도 그 무뚝하신 분이 가끔 이렇게 어린 제 추억이 그래요. 어린 자식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한쪽으로 또 이렇게 호응해 주셨던 그런 추억들이 좀 새록새록합니다. 한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케치북에 박박 그려냈던 것은 동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연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 고향이 충북 제천 예. 입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요맘때가 되면은 어렸을 때 산 속에서 야생화 같은 거에 이제 그 향을 맡고 그리고 가재를 잡으면서 자연과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이기주 작가님은 어릴 때 어떠셨나요? 저는 어릴 때 거의 비슷할 거예요. 밖에서 이제 학교 끝나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뛰어놀고 뭐 고무줄 자르고 도망가고. 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아까 듣기로는 어렸을 때 벽에 낙서도 하고 그림도 많이 그렸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리셨던 거네요. 그 집 주변에 꽃을 참 많이 심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꽃을 참 좋아하셨어요. 물론 저도 꽃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꽃을 가꾸고 사는데 집 주변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라든가 동물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또 자연의 그 색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참 아름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변의 그 자연, 꽃들 그런 것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주변의 그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연은 그 하나의 그 소재이면서 나의 그 창작의 동기 유발을 하게끔 해준 스승이 아니었나 가르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연을 스승이자 선물로 여기는 화가라니 그의 화폭을 채우고 있을 것들이 조심스레 짐작되는 순간입니다. 성낙훈 작가가 가장 오랫동안 그려온 것은 먹으로 그린 그림에 색을 더한 수묵 담채화입니다. 이것에 성낙훈 작가의 마음에 닿아 있는 첫 번째 향기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 공간과는 다르게 여러 재료며 또 이제 도구들이 보이거든요. 예. 여기가 혹시 우리 선생님의 작업실인가요? 예, 여기는 좀 제가 그 수묵화 작업을 하는 그 공간입니다. 여기서 보통 뭐 수묵화를 주로 여기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수묵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저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처음에 빠진 향이 묵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 공간의 향이 묵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대학에 가서 1학년, 2학년 때는 기초 기본 교양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술의 장르를 전부 다 체험을 해봅니다. 그러고 3학년 때 가서 이제 전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공을 선택해야 되나? 이거 동양화, 수묵화를 해야 되나? 그 유화를 해야 되나? 서양화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서 그 선배들이 전공하는 전공실을 이제 탐방을 하는데 처음에 서양화에 이끌려가지고 서양화실에 갔는데 그 서양화 오일 칼라 그리고 뭐 린시드 이런 냄새들이 저한테는 좀 역겹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묵화 전공실을 갔더니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다뤄지는 먹도 상당히 많잖아요. 들어서는 순간 그 묵향이 뭐
또 그 감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바로 나는 이거다. 나는 평생 이 묵향 속에서 창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 수묵화를 전공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묵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작가님께서 그린 작품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마치 이 활짝 핀 장미꽃이 저를 보고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수묵화 위주로 작업을 해왔는데 요즘은 좀 화사한 그림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나이 먹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또 제가 평생 꽃을 좋아했지만은 요즘 장미 제철이기 때문에 주로 장미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미한테 배우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장미를 가꾸면서 바람 부는 날이면은 이 덩굴 장미가 서로 막 움직이면서 지 몸에 난 가시로 지 몸을 찔러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게 그 지 몸 가시로 지 몸을 찌르는 고통도 감추인 채 보여주는 자태는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나. 그것이 뭐 인격의 수양이라고 하나요?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장미를 주로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종종 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 보니까요 흑백 수묵화가 아닌 색이 들어가 있는 수묵 담차인데 이 색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끌리거든요. 예. 선생님도 어떠한 끌림이 있으셨겠죠? 예. 그렇죠. 사실 그 컬러가 안 들어가면은 장미꽃의 특징을 표현하기가 좀 못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묵과 그 컬러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덩굴장미인데 많은 그 장미 꽃송이를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원군으로 보여주는 또 작은 것들도 있어 이 꽃 개수를 세어 보면은 예. 100만 송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저는 또 그림을 그리면서 이 100만 송이 장미에 나의 소원을 담고 또 이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소원을 염원해주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표현력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흥얼거렸거든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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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맞아요. 알죠? 장미의 미소라고.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실제로 이 장미꽃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장미 한 송이 사들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장미 한 송이 사들고 좋아하시는 분께 한번 건네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성낙훈 작가의 작업 세계엔 안주함이 없습니다. 또 다른 향을 만나 확장을 거듭합니다. 수묵 담채화를 그리는 작업실과는 다른 이 공간에 그 향이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색다른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우드 버닝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드 버닝도 하고 또 우드 버닝을 좋아하는 그 또 취미생들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우드 버닝이라는 게 뭔가 좀 우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나무와 관련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사실 그 크게는 버닝 아트예요. 그 버닝 아트인데 버닝 아트라는 말은 이제 버닝 태우는 예술이라는 얘기인데 우드 버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드가 목재잖아요. 그래서 목재를 태운다 해서 우드 버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말로 색다른 공간인데요. 수묵 담차화에서 우드 버닝까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 카페를 인테리어를 하면서 목재를 많이 다루게 됐어요. 근데 목재를 다루다 보니까 나무를 자르고 킬 때마다 그 목재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재를 자를 때는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묵화도 단색으로 그려지는 소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우드버닝도 나무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나무도 종이에요. 종이가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도 역시 똑같이 태우면서 검정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소묘예요. 이것도 단색과. 그래서 그 한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위는 갖고, 지가 스묵화에다가 색을 약간 곁들이시지, 저는 또 우드버닝에도 이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이게 색을 약간씩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묵화하고 우드버닝하고도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성낙훈 작가가 작업에 몰두할수록 그의 몸엔 더욱 짙은 향이 뱄니다. 그리고 작품에도 옅게 남은 향이 코끝을 맴돕니다. 이 향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 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나무 타는 냄새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좀 인물 버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물 버닝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뭐 본인의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지인들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또 요즘은 사람들이 그 각 집마다 이거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반려견, 반려묘 사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물화, 반려견, 반려묘, 동물화 이런 것도 하고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 향 맡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나무 향 냄새 맡아도 선생님 작품이 막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거 인물화 말고 옆에 보니까는 요거는 어떤 작품이죠? 예, 인물화나 뭐 동물화 말고도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뭐 글씨, 글 문구, 좋은 문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를 갖다 그 버닝 캘리 또는 캘리 버닝이라고 하는데, 캘리그라피를 그 버닝으로 이제 태워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또 그 아기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뭐 작은 목걸이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버닝 펜시, 그건 이제 펜시 아트라고 하죠. 그런 펜시를 버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버닝 펜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야, 나무만 있다면은 우리 작가님의 손을 거쳐서 다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뭐 모든 나무에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 분야입니다. 이 향기가 어찌 맡고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을 맞이한 두 사람입니다. 이 문화예술씨가 가진 힘인 건지 저희가 이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하고 싶거든요. 혹시 저희에게도 이 우드버닝 향을 체험할 수 있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물론 좀 이게 그 우드 버닝 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요 전기를 의해서 여기에 그 펜 끝에 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태우는 거는 뭐 누구나 쉽게 한 번 해도 되고, 또 한 번에 안 되면은 두세 번 경험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작가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그나저나 이제 저는 뭐 무궁화 그리기 장려상을 수상할 입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좀 이 미술의 조예가 깊거든요. 우리 근데 어떻게 뭐 사진만 찍으셨는데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저요? 제가 사실 말은 안 했는데 5살 때까지 화가가 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꿈을 살려서 한번 열심히 잘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시죠. 갑자기 막 화가 난다 이런 거. 일단 저희가 체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일부러 저한테 조금 어려운 과제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 집중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나무 타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그림 이렇게 그리는 그 작업에 제가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은데, 나무 타는 향을 맡으면서 약간 그 불멍을 하는 듯한 예. 마음의 어떤 편안함을 좀 얻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향이 지금도 나요. 와, 근데 이 향 생각만 나면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잊었는지 아니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아니 두 분 다 예. 참 잘하셨어요. 오늘 뭐 태어나서 처음 네. 이 버닝 아트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 네. 처음 접하신 거 보고는 참 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이거 한 두세 번 연습해 보면은 참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누구나 쉽게 금방 실력이 향상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낙훈 작가가 본인을 커피 볶는 그림쟁이라고 소개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향기로운 원두를 정성껏 직접 볶아낸 이가 바로 성낙훈 작가입니다. 지금의 그가 가장 깊게 빠져있는 향을 만납니다. 저는 갓 로스팅한 이 커피를 원두를 처음 보는데 이 향이 이 공간에 지금 가득 찼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커피 로스팅은 잠자는 커피의 향을 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맛있는 커피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직접 볶아서 제가 직접 분쇄해서 제가 직접 내려가지고 마시는 커피가 가장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커피숍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얼굴에 이 미소가 번지는 게 네. 진짜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요, 여기저기 지금 선생님이 직접 쓴 손글씨하고요. 지금 기성품 같지 않은 이 테이블 의자,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내 나름대로 제가 설계하고 제가 직접 제작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이걸 만드는데 지나가는 손님들이 저분은 뭐 하려고 맨날 1년 동안 저렇게 뚝딱거리면서 뭐 만들고 있나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즐거워요. 그림 그리는 것도 즐겁지만은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일들은 저한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만큼 이 공간이 이제 많은 우리 예술가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술의 꽃이 피어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이기주 작가님의 모습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카메라에 담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좀 어떤 것들을 주로 담으셨나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뭐 스무담채와 우드버니, 뭐 커피, 기타 등등 카메라 속에서도 좋은 향기를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또 작가님의 사진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하기 전에 성낙훈 작가님의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쫙 멋지게 저희가 또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가 지금 떠오르시나요? 오늘 많은 그 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고 또 향에 심취한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지금 머리 속에 그 스쳐가는 노래가 하나 있네요. 예. 제가 평상시에 좀 자주 듣던 노래인데 장범준 가수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 노래가 참 이 계절적으로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오늘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걷다가 보면 항상 그렇게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저희가 부르는 것보다 장범준 씨의 목소리에 또 이기주 작가님의 사진이 입혀져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성낙훈 작가는 향에 대한 편애가 없습니다. 묵향, 우드버드향, 커피향은 서로가 제법 어울려 그의 곁에서 향기롭게 감돕니다. 앞으로 또 다른 향이 더해질지도 모를 일. 그것도 역시 그에게 꼭 맞는 향기가 될 겁니다. 오늘은 이 한 사람의 향기 창고를 들여다본 느낌입니다. 위로는 묵향, 그리고 밑으로 아래로는 우드 버닝향, 그리고 커피향까지 많은 향들을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다양한 향에 심취해서 즐거웠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의 그 꿈은 저도 이제 인생이 60이 넘고 하다 보니까 향기가 오래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품격은 돈, 직업, 명예가 아니라 dimdim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품격이라는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 그러게요. 또 우리 작가님의 얘기처럼 오늘 함께한 이 추억의 향이 가득 배어가지고 오랫동안 좀 기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향기롭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기롭게 아시죠, 작가님?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머, 향기로워라. 향기로워요.